휴전회담이 개시된 후부터 시작된 제한공격은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의 의지와는 별무관계였다. 중국인민제헌군은 제5차 전역이 끝난 51년 6월 11일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53년 7월 27일까지를 항미원조전쟁 제2단계라고 칭한다. 51년 7월 10일 쌍방의 정전 담판이 시작되어 장장 2년여 동안 싸우며 담판하는 지루하고 피곤한 국면이 계속된다. 동시에 이 기간은 이제껏 전혀 존재를 의식하기 어렵던 북한군과 남한군이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기간이기도 하다. 담판 테이블에서 중국과 북한에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51년 8월 18일 유엔군은 드디어 하계 공세를 발동한다. 주요 공격 목표는 북한강 동쪽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주로 조선인민군이 방어하고 있는 전면 80제곱킬로미터의 넓이의 진지였다. 동시에 미 공군이 출동하여 중조 양군의 후방에 소위 교살전을 실시하였다. 후방 보급선을 끊어놓겠다는 전술이다. 미국과 한국군 3개 사단의 병력은 항공병, 장갑병의 지원하에 인민군이 주둔하고 있는 돌출부를 빼앗아 전선을 평행으로 만들어 협상 테이블에서 미군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인민군은 후방 공급이 대부족인 상황에서도 야전공사를 이용하여 완강한 저격과 반격으로 맞서며 전투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상대에게 막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한반도에는 51년 7월 20일부터 엄청난 장맛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강의 수위는 갑자기 3에서 11m까지 불어나서 40년 내의 최대 홍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일어난 이 이상기후는 누구도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다. 낙동강 전선에서는 영상 40도가 넘는 폭염이 들이닥쳤는가 하면 장진호 전투에서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폭한이 엄습하였는데 이제는 북한의 250여 개의 교량이 다 무너져 내리는 폭우가 쏟아진 것이다. 한국에 언제 이런 이상기후가 있었던가. 인민지원군의 주요 물자 집결지인 3등의 창고와 야전병원도 물에 잠겼고 고사포 진지도 모두 유실되었다. 3등의 고사포대대 병사들은 갑자기 불어나는 홍수를 미처 피하지 못해 전봇대로 올라갔고 그렇게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무려 167명이나 홍수에 쓸려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정전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 오히려 반격의 기회라도 잡은 듯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병력만 증강시켰다. 정전을 하자는 마당에 무슨 병력의 증강이 필요한지 미 본토로부터 10여만 명의 병력을 수송해 와서 보충하는가 하면 포병과 탱크 부대도 증강하였다. 미 제44단, 45사단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파견되었고 미 공군 제116사단, 제136사단의 2개의 전투폭격기 연대가 일본에 진주하였다. 영연방 제1사단을 새로 편성하여 영국군 제27여단, 29여단과 캐나다 제25여단, 뉴질랜드 포병 제16연대를 포함시킨 연합사단을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대구 비행장을 늘렸으며 원주, 수원 등 10여 개의 해공군 수송보급기지를 새로 건설하였다. 미군의 작전물자를 수송할 도로를 건설하고 중국지원군이 사용할 교통수송선과 후방기지는 폭격을 가하였다. 한편 미군은 군사분계선을 인민지원군 진지에서 38, 68km나 북쪽으로 올라간 개성, 이천, 동천선으로 삼자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였다. 그 논리를 들어보니 공중과 바다에서 모두 미군이 제공권,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그 보상을 육상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인민지원군 측에서 거절하였지만 리주에이 사령관은 공개적으로
유엔의 힘으로 유엔 대표단이 요구하는 분계선까지 진격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하여 51년 8월 18일에 미군, 한국군의 33개 사단이라는 대군이 인민지원군의 막대한 홍수 피해와 공습에 의한 질식 직전의 위기를 맞은 틈을 타서 북한강 동쪽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80km의 전선에서 여름 공세를 개시하였다. 조그만 진지를 하나를 놓고 10에서 20여 차례나 뺏고 빼앗기는 무익한 소모전은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8월 22일에는 중조 대표단의 숙소에도 포탄을 퍼부었고 당연히 회담도 중단되었다. 그런 와중에 인민지원군 제5군단은 두밀리 북쪽 일대에서 제2군단은 대우산 일대에서 선전하고 있었다. 8월 18일에서 9월 5일까지 벌어진 동부전선의 피의 능선 983고지의 전투는 이번 동부전선 고지쟁탈전의 대표로 할 만하다. 강원도 양구의 방산면과 동면 일원에서 한 능선을 차지하기 위하여 벌어진 전투이다. 대부분의 고지쟁탈전은 북쪽이 점령한 고지를 미 공군과 함포 사격 등으로 폭격하고 그 뒤 육군이 고지를 점령하는 형식이다. 피의 능선에만 하루에 미군의 3만 발 이상의 포탄이 쏟아졌는데 공군의 폭격과 지상에서 박격포 200문으로 계속 부단으로 쏘아대고 있었다. 이 능선은 미군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높이에서 평균 2m가 깎아 내려앉았다. 미국 국민의 혈세를 한국의 이름 없는 산줄기 하나에 다 쏟아붓고 있었다. 국군은 능선에서 가장 왼쪽인 983고지의 전면 공격을 피하고 우회하여 공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군 제36연대장 황협은 능선에서 가장 오른쪽의 773고지와 능선 가운데의 940고지를 공격하였다. 983고지는 조선인민군 제5군단 제6사단이 맡고 있었고 그 서쪽 문등리 도로 및 산줄기는 인민군 제5군단 제12사단이 맡고 그 동쪽의 사태리에서 1211고지 구간의 773고지는 중국인민지원군 제2군단 부대가 방해하고 있었다. 기습당한 북측은 허점이 노출되어 후퇴하였고 한국군은 8월 22일에 983고지를 점령하였다. 황협은 983고지의 방어를 미군이 맡아주기를 건의하였으나 미 제1사단장 클락 루프너는 단연히 거절하였다. 조선인민군 제12사단 1연대와 제27사단 14연대는 최충국과 조관의 인솔하에 22일 밤에 역습을 시도하였고 26일에는 대대적인 역습을 감행하였다. 이에 포위된 국군 제39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9월이 되도록 능선 공격은 별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능선 왼쪽에서 공격하는 국군과 오른쪽에서 공격하는 미군의 공격이 성공을 거두면서 북측이 점령한 983고지는 포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북측은 9월 3일에 983고지에서 후퇴하였고 9월 5일 오후 2시경 미군이 다시 983고지를 점령하였다. 인민지원군이 가장 많이 사상자를 낸 곳은 773고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오히려 773고지를 피로 물든 봉우리라 한다. 이 능선 하나에서 사망자만 한국군 제5사단 제36연대의 2272명, 미군 제1사단 1700명, 북한군 15,000명이며 중공군 사망자의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고지 쟁탈전을 취재하던 외신 기자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처참한 전장을 보고 피의 능선이라고 부른 데서 이름이 유래한다. 수많은 사상자로 인해 비가 내리면 온 능선에 핏빈 냇물이 흘러내렸기 때문이다. 피의 능선의 공방전이 벌어진 지 5일째 되던
8월 22일에 중상을 입은 조선인민군 병사 한 명이 국군 의무대로 이송되었다. 포로를 신문하러 온 국군 정보병 한 명이 갑자기 전기에 감전이 된 듯 입을 벌리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형, 뭐? 홍철이? 둘은 순식간에 부딪히듯 끌어안고 통곡하였다. 인민군인 형 손흥민과 국군인 동생 손홍철은 친형제였던 것이다. 동생은 형의 품 안에 안겨 도저히 울음을 그칠 생각을 하지 않고 형의 가슴을 때리며 울어댔다. 주위의 국군 제36연대 병사들도 모두 자기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 내가 왜 여기 있는단 말이냐? 모릅니다. 왜 제가 여기 있는지. 뭐? 실은 나도 모른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형제의 대화를 들은 병사들은 또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다. 자기들도 모두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변모스라에서 자란 형제는 누나들이 다 출가한 이후 유별나게 형제간 의가 좋기로 원근에 소문나 있었다. 동생 홍철이는 어제 저녁 꿈에 어머니와 형이 자기만 놔두고 멀리 가는 것을 보고 소리쳐 울며 어머니와 형을 불러댔다. 옆에서 전우들이 흔들어 깨워서야 잠에서 깨어난 홍철이는 혹시 오늘 무슨 소식이라도 있으려나 했는데 진짜로 생시의 형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미 8군 사령관 벤 플리트는 비의 능선 전투를 평하여 말하기를 6.25 전쟁 발발 이래 가장 많은 포격을 가하였다고 하였다. 비의 능선 전투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승리함으로써 북한군과 인민지원군은 양구 해안분지 북쪽으로 쫓겨났다. 한 미국의 페렌바크라는 역사학자는 비의 능선 전투에 대하여 이 보잘것없는 둥근 언덕 3개를 차지하려 4,000명이 넘는 아군 병사가 목숨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51년 여름 공세만 하더라도 어찌 비의 능선뿐이랴. 이 외에도 대우산 전투, 향로봉 전투, 스트랭글 작전, 펀치볼 전투, 가칠봉 전투, 접근산 사면 전투, 백서산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등 고지가 있고 능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전투는 벌어지고 있었다. 이 중 단장의 능선 전투만 보아도 다음과 같다. 단장의 능선은 동부전선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과 동면의 문등리 사태리 간의 851 고지를 말한다. 치열했던 피의 능선 전투와 바로 이어지는 전투이다. 그러나 단장의 능선이라고 해서 남측이 진공한 것이 851 고지 하나가 아니고 894, 931, 851, 871 고지 등의 여러 개로 이루어진 고지군이다. 소위 851 고진이 하는 숫자는 봉우리의 고도가 해발 851m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공격을 감행한 남측 병력은 미 제2 보병사단과 프랑스 대대 및 필리핀 제20 전투단, 네덜란드 반 회츠 연대, 한국군 제7사단으로서 중동부 전선의 두 저항선을 강화할 목적으로 벌린 전투이다. 북측 병력은 중화인민공화국 제68군 제204단과 조선인민군 제6, 12, 13사단이다. 단장의 능선이란 이름도 역시 이 산봉우리의 혈전을 목격한 미군 기자가 너무나 놀라 핫 브레이크 리지라 한 데서 유래한다. 중국에서는 단장의 능선 전투를 상심령 전투라고 한다. 이 전투에서 남측은 전사자 3,700명, 이 중 절반은 미군 23연대와 프랑스군, 북측은 전사자 2만 1,000명, 그중 인민지원군 제68군 사상자 2,400명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이번 하계 전투가 끝나자 조선인민군의 유능한 장성 방호산이 문책을 당해 물러난다. 인민군 제5군단장 방호산은
보기 드문 우수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진지 방어전에서 아주 민첩하고 유효한 전법을 결합하여 기괴하고 다양한 지휘 예술을 보여주므로 항상 상대의 의표를 찔렀다. 전체 한국 전쟁 기간 중 유엔군이 가장 많이 칭송했던 북한 지휘관이 바로 방호산이다. 그러나 그의 지휘하에서 치러진 비의 능선 전투와 단장의 능선 전투 중에서 진지를 잃은 것은 조선노동당 중앙과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국토사수 정신에 위배된 것이었다. 그만큼 선전한 것은 그의 탁월한 지휘 능력이 발휘된 공로였지만 결과적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의 비판을 받아 전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6.25 전쟁 중 남과 북으로 달리며 치른 1년의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상이 시작되는 제2단계의 2년여간은 전선의 변화가 거의 없던 교착기이며 고지 쟁탈전이 벌어진 시기이다. 그런데 이 기간이야말로 참으로 무익한 희생자만 한없이 양산하고 있었으니 6.25 전쟁 중 총 희생자 400만여 명 중에 300만여 명이 고지 쟁탈전에서 희생되고 있었던 것이다. 14. 중공군의 땅굴만리와 파르티잔. 유엔군이 발동한 하계 공세의 제한전쟁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아 그들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겨우 몇 개의 산봉우리를 차지했을 뿐이다. 휴전 담판에서 조중 연합군을 압박하여 획정하려던 분계선에 이르지 못하자 이번에는 미 8군 사령관 벤 프리트 주도하에 새로운 축의 진공 계획을 세운다. 서부전선에서 51년 9월 29일 미 제1군 제3사단의 2개 연대 병력은 20여 개의 중포군과 60여량 탱크의 지원하에 철원 서쪽의 인민지원군 제47군단이 방어하고 있는 야월산, 천덕산에서 대마리에 이르는 일선의 진지를 향하여 맹렬한 선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인민지원군 제47군단 141사단은 포병과 탱크 부대가 합동으로 진공하는 미군을 대량 살상하며 방어하였다. 그런데 야월산 진지를 방어하던 인민지원군은 오직 1개 중대뿐이었는데 미군은 하루 동안에 수만 발의 포탄을 날려 주토와 작전을 쓰고 있었다. 싸움은 황혼역까지 이어졌으나 야월산 주봉을 끝까지 지키던 인민지원군 1개 소대원 전원이 사망하고 나서야 겨우 미군은 야월산 진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30일에는 미 제3사단이 계속하여 292고지, 천덕산 418고지의 선을 향하여 맹공을 퍼부었다. 쌍방은 10월 2일 16시까지 격전을 벌였고 진지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나 미군은 292고지 하나를 점령하였을 뿐 다른 곳은 모두 인민지원군이 그대로 장악하며 쌍방에 대치한 상황이 되었다. 미 기병 제1사단과 영연방사단의 각 일부는 10월 2일에 인민지원군 제64군단 191사단의 전방진지를 점령하였다. 다음 날 3일부터 미 제1군단은 기병 제1사단 전부와 제3사단의 2개 연대, 태국 제21연대 및 필리핀 대대의 병력까지 합하여 100여량의 탱크와 40여 대의 전투기, 10여 개의 중포대대의 엄호하에 인민지원군이 지키고 있는 남쪽의 고작동에서 북쪽의 천덕산에 이르는 30여 킬로미터 방어진지 전면을 향해 진격해왔다. 동시에 영연방 1, 2개 연대 병력은 7개의 포병군, 62대 탱크, 40여 대 전투기의 지원하에 인민지원군 제64군단 제191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지역을 향하여 보조성 공격을 해왔다. 인민지원군은 천도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싸웠으며 천덕산 및 418고지를 방어하던 인민지원군 제141사단 422연대의 11개 대대는
상대의 공격을 2박 3일간 막아냈으나 마지막에 다만 부연대장 이하 10여인만 남은 상황에서 철수하였다. 그런데도 인민지원군이 포병은 상대 1000여 명을 살상하였다. 10월 6일 이후 미군의 인민지원군에 대한 서부전선 공세는 매일 1개 연대 이상의 병력이 입체적인 화력의 지원하에 천덕산 서쪽 334고지의 고작동 지역 모든 고지를 차례차례로 공격해왔다. 쌍방은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미군의 이러한 방법은 실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드디어 10월 7일에 미군은 334고지, 346.6고지, 287.2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몇 개의 고지는 모두 인민지원군이 방어하고 있던 곳으로 전투 도중 통신 연락이 끊기고 탄약이 완전 소모된 상태에서 전원이 몰살된 후에 미군에게 진지를 뺏겨야 했다. 10월 11일에는 미군 제1기병사단 제7연대의 1개 대대가 상포방, 하포방을 향하여 진격함으로므로 인민지원군 제144단 418연대가 하루 종일 격전을 벌였고 종국에는 2개의 진지를 모두 미군에게 점령당하고 만다. 황혼역에 미군이 필요해 있을 때를 틈타 돌격대 5개 수대의 병력으로 반격을 가하여 일거에 낮에 미군에 빼앗겼던 진지를 모두 수복하고 미군 2개 보병 중대와 1개 중화기 중대의 대부분을 섬멸하였다. 하여튼 10월 18일까지 미군 기병 제1사단과 제3사단은 인민지원군 제47군단 진지에 20일간에 하루 평균 2만 발 이상의 포탄을 날려보냈고 진지의 돌과 흙은 1m 이상이나 깎아내려졌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과정에서 미군은 2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불과 전선 4km를 밀고 올라와 진지 90제곱km를 점령했을 뿐이었고 인민지원군은 불과 7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을 뿐이었다.